AI로 배우는 영어 라이팅 마지막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AI 자기주도 영어학습인데요. 이제까지 앞에서 살펴본 AI 영작 기능들을 바탕으로 실제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영어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이드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영작의 단계별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요. 실전으로 들어가서 영어 일기 쓰기에 이러한 AI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 스피킹과 라이팅을 통합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AI를 활용해서 맞춤형 영어 학습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I를 영작 단계별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라이프 학습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과 3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어 라이팅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능은 리딩 지원 기능부터 어휘 기능, Q&A 기능, 번역 기능, 첨삭 및 피드백 기능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AI 기능들을 각각 영작의 단계별로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영작의 단계는 크게 쓰기 전 단계, 그리고 쓰기 단계, 쓰기 후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세분화하게 되면 쓰기 전 단계에서는 계획하기와 개요 짜기, 아웃라인을 짜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쓰기 단계는 초고 쓰기, 드래프팅이라고 할 수 있고, 쓰기 후 단계에서는 수정하기, 교정하기, 최종 마무리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각 단계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쓰기 전 단계에서는 AI 리딩 지원 기능과 어휘 기능을 사용해서 관련된 자료를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어휘들, 배워야 하는 그런 어휘들을 미리 학습할 수 있겠고요. 초고 쓰기 단계에서는 Q&A 기능을 활용해서 질문하는 영작, 그리고 궁금한 표현들을 번역 기능으로 찾아보면서 영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 후 단계에서는 AI의 수정, 교정, 피드백 기능을 사용해서 이미 쓴 글을 계속해서 고치고 발전하는 과정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작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영작 학습 순서를 라이프 학습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데요. 라이프의 이 학습 모델은 각각의 단어를 딴 것으로 L은 learn, 즉 학습 단계의 약자이고, I는 integrate, 통합하는 단계의 약자, F는 feedback, 피드백 단계의 약자이고, 마지막에 E는 extend, 확장하는 단계의 약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활용 영작의 차별화된 학습 기회들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단점을 최소화하고자 고안된 모델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단계마다 활용하실 수 있는 AI의 기능은, 첫째, learn의 기능에는 리딩 지원 기능, 어휘 기능들을 사용하셔서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를 읽고 표현 등을 배우고 하실 수 있겠고, 두 번째, integrate, 통합 단계에서는 배운 것을 통합해서 직접 써보시면서 Q&A로 질문하는 영작, 또 번역 기능으로 궁금한 표현을 찾아가며 영작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F, 피드백의 단계를 볼 수 있는데요. AI의 첨삭 및 피드백 기능을 사용하셔서 글을 고치고 발전시킬 수 있고, 마지막에 E, extend 확장 단계에서는 스피킹 자료로 전환하는 등 주제에 대한 표현력을 최대한 확장시킨 후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단계이죠. AI를 활용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AI 학습 로그에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라이프 학습 과정을 여러분들 스스로 실제 영어 라이팅에 적용해 볼 차례인데요. 영작의 유형에는 일기 쓰기, 이메일 쓰기, 독후감, 에세이, 보고서, 논문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배경이 워낙 다양하시기 때문에 우선 가장 가깝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영어 일기를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일기 쓰기는 처음 영작에 도전해 보시는 분들이더라도 하루 일상에 대해 돌아보면서 쓸거리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또 일상 영어 표현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라이팅뿐 아니라 스피킹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유용한 영작의 유형입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단문 영작, 즉 한 문장도 괜찮으니까 내가 궁금한 표현을 문장으로 써보는 연습이나 혹은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궁금한 표현들을 찾아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익숙해지신 후에는 나아가서 단락 영작의 형태, 또 여러 단락으로 이루어진 다단락 영작에 차차 도전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일기 쓰기에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상을 기록하는 일상일기부터 주제를 정해서 쓰는 주제일기, 또 나를 칭찬하는 칭찬일기, 감사일기 등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기를 써보시면 딱딱하고 어려운 영어 라이팅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애정을 가질 수 있어서 시작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의 형태가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문장 쓰기부터 도전을 해보시고요. 한 달락 혹은 그 이상으로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목도 생각을 해보고 오늘 하루 있었던 사건을 나열하고 또 나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해보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그런 글의 구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각각의 표현들을 학습해 가면서 일기를 쓰시면 좋습니다. 이제 영어 일기의 라이프 학습 과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우선 learn, 학습의 단계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영어 일기의 샘플을 본다든지 아니면 표현을 추출해서 학습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AI 명령어 예시를 보실 수 있는데 기초 표현을 위한 명령어, 즉 영어 일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부터 시작을 해서 맞춤형으로 내 나이와 직업과 그리고 내 부가적인 어떤 설명 같은 걸 구체적으로 주어서 내가 일기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달라라고 이렇게 표현 목록을 요청할 수 있고요. 또는 주제 표현 명령어를 쓰셔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달라라고 요청하셔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학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I 단계이죠. Integrate, 통합을 해서 내가 배운 것을 실제로 내 글에 쓰는 단계인데요. 이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배운 그런 표현 목록을 중에서 내가 사용할 표현들을 골라서 직접 Integrate, 통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의 개요를 작성해 보시는데 이것은 실제로 자신의 개요를 쓸거리들을 마련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때 쓰는 과정에서 궁금한 표현이나 문법 등 질문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Q&A 로그 질문 목록에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적어보도록 합니다. 영어 일기의 분량은 자신의 영작 수준이나 가능한 시간 등을 고려하셔서 자유롭게 작성을 해보시면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 한두 문장이라도 괜찮으니까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F 단계이죠.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쓴 글을 고치고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인데요. 자,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교정과 또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설명을 듣는 거. 그 AI를 사용해서 꼭 왜 틀렸는지, 왜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Q&A,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피드백을 받으셔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취약점이라든지 발전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계는 extend, 확장 단계에 있는데요. 특히 스피킹 학습으로 확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오늘 내 일상에 대한 이 일기문을 친구 간의 대화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 나의 하루에 대해 영어로 대화해 본다면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구어체, 회화, 표현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는 이 앞 모든 단계들을 거치면서 배운 부분들을 AI 학습 로그에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작성한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해 보고요. 내가 고친 부분, 궁금하거나 새로 배운 부분, 발전 방향, 그리고 확인하고 조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이렇게 AI 학습 로그 템플릿에 맞춰서 실제 영어 쓰기에 도전해 보실 수 있도록 구글 닥 형태의 워크북을 제공해 드리니까요. 강의 마지막에 나오는 QR코드를 확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스피킹과 라이팅을 통합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작은 글을 기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분석하고 기록하는 이런 일련의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작뿐 아니라 스피킹 학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역시 이러한 라이팅 학습의 장점을 그대로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내가 스피킹한 것을 보이스 타이핑을 통해서 글로 바꾸어서 스피킹한 내용을 분석하면서 첨삭받고 또 학습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보이스 타이핑, 즉 음성 변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워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구글 닥에도 보이스 타이핑 기능이 있으므로 여기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Tools, 도구에 들어가셔서 하단에 보이는 보이스 타이핑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런 음성 변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타이핑 클릭하신 후 이 설정을 언어 설정에서 영어로 설정을 맞춰 놓으신 다음에 마이크 클릭 아이콘을 클릭해서 커서에 대고 내가 실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영어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게 됩니다. 자, 또 일상 회화 연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챗GPT 앱의 경우에는 보이스 컨버세이션 기능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아이콘, 헤드폰처럼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고 내가 영어로 말을 하면 바로 텍스트로 챗GPT 상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제에 대해서 English conversation, 영어로 대화를 하자던가 아니면 롤플레이, 역할극을 하자던가 그 다음에 랭귀지 튜터로서 나의 어떤 발화에 대해서 피드백을 달라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앱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을 고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영작과 동일하게 하시면서 꼼꼼하게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챗GPT뿐 아니라 바드, 구글의 바드에서도 음성 변환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는 텍스트 명령어 입력창에 마이크 아이콘을 눌러서 내가 스피킹한 것을 문자로 변환하여 입력하실 수 있고 또 챗GPT 앱 버전처럼 자동으로 음성 답변을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위에 스피커 모양을 누르시면 음성으로 답변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필요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스피킹 학습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해서 인터뷰 연습과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혹은 나의 고민이나 감정 같은 것을 짧게 영어로 말해보고 조언을 들어보는 등 재미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I 맞춤형 학습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AI 학습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자신의 필요와 흥미와 수준에 맞게 내가 원하는 학습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수동적인 학습이 아닌 능동적인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특수 목적,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라고 하는데요. 이런 ESP라고 하는 영어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특수 목적 영어란 일반 영어가 아닌 자신의 분야, 즉 직무 분야나 학술 분야 등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영어 학습을 맞춤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분야 혹은 간호사이신 분들은 의료 분야 등의 직무 분야에 필요한 실무 영어가 있겠고요. 또 학술 분야에서는 과학 분야, 공학 분야, 경제 분야 등 각 분야마다 영어 학습의 필요가 다를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AI 영작 기능 중에 마지막 기능인 맞춤형 학습 자료 생성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AI는 말 그대로 컨텐츠를 텍스트나 멀티미디어의 형태로 다양하게 생성해낼 수 있지만 hallucination, 즉 그럴싸해 보이는 거짓 컨텐츠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목적의 AI 활용을 위해서는 나의 필요에 맞는 어휘 목록 등 학습 자료를 생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학습자 여러분의 배경과 분야가 다 다양하실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예를 참고로 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 자료를 각자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분들이시라면 교실 표현 목록이나 수업 활동 혹은 그에 대한 표현 목록을 제작하는 용도로 쓰실 수 있고 또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영어 회의 혹은 프레젠테이션, 발표 표현 목록을 만드실 수 있고 의료 분야 종사자들이시라면 의료 영어 표현 목록을 그리고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내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어 동화 만들기도 가능하겠죠. AI의 강점은 구체적인 맞춤형 자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교신 표현이라면 교과나 학년이나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영어 회의나 발표 표현 목록 역시 특정한 회의 주제 혹은 발표 상황 등을 정해줄 수 있고 또 의료 영어 표현이라면 진료 과목이나 특정한 환자와의 대화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그런 상황을 정해줄 수 있고 영어 동화 만들기에 있어서도 주인공이나 연령, 수준, 흥미 등을 고려한 그런 자료를 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영어 회의 및 발표 표현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겠는데요. 일반적인 영어 회의나 프레젠테이션 표현에 관한 자료, 서적은 많을 수 있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표현은 또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의의 안건이나 발표 주제에 대한 명령어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신 다음에 표현 목록을 만들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회의의 표현이나 그런 스크립트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I'll be in a meeting on the following agenda 라고 하셔서 특정한 주제, 회의의 주제를 입력하실 수 있겠고요. 거기에 필요한 sentence frames, 대표적인 그런 관용적 표현이라든지 sample script, 그런 스크립트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발표 표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다음에 관한 토픽으로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줄 예정이기 때문에 sentence frame이나 스크립트를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학습 자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format them as a table, 테이블의 형태로 해달라고 하실 수 있고요. 한 번에 출력되는 내용이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가 표현을 요청하셔서 이런 식으로 example이나 expressions를 더 달라고 요청하셔서 다양한 표현들을 계속해서 더 많은 양을 추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맞춤형 학습 자료 만드는 법을 한번 챗GPT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의에 필요한 영어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기업체에서 hiring decision, 이 회의의 주제가 어떤 인사 결정에 관한 것이라고 했을 때 필요한 표현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팅 시작 때부터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목록화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또 영어 표현과 또 한글 번역까지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표현이 많지 않으실 경우에는 더 많은 표현들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셔서 목록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시고 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면서 내 필요에 맞는 문장들을 또 다시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어 동화 만들기에 응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를 주인공으로 한 혹은 내 자녀를 위한 영어 동화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량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나 학년 같은 것들을 입력하고 또 직접 정한 제목들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캐릭터, 이런 주인공에 대한 이름들, 그리고 흥미에 따라서 선호하는 동물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번역과 함께 이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는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좀 더 쉽게, 또 너무 길 경우에는 좀 더 짧게 이런 식으로 난이도와 분량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영어 동화 만들기에 그치시지 말고 표현 목록을 만들어서 읽기 선행 자료나 혹은 후행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표현이라든지 정의, 그다음 예문, 그리고 한국어 번역을 제공해달라고 표 목록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읽기 후행 활동으로서 다 읽은 후에는 실제로 이 텍스트, 이 스토리에 기반한 읽기 문제들, 리딩 문제들을 달라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이것들에 대답하는 그런 스피킹 활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엄마와 딸 간의 대화 혹은 친구 간의 대화 등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달라라고 스피킹 자료로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단어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이의 연령, 아이를 위한 동화일 경우에는 연령과 그 다음에 제목을 이렇게 정해 주실 수 있겠고, 주인공의 이름은 누구인지, 그리고 주제가 무엇이었으면 좋겠는지, 예를 들면 friendship, 우정에 관한 이야기 등등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어 스토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밑에는 그것에 대한 번역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너무 어렵거나 길거나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난이도나 분량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표현 목록이죠. 배워야 할 단어들, 그다음 예문들 같은 거를 추출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또 표 목록으로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지금 보니까 한국어 번역이, 예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또 추가 명령어를 주셔서 예문의 한글 번역도 표에 추가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팔로우업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뀐 그런 표 목록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어를 활용하실 때에는 유연하게 계속해서 추가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comprehension question, 이해도를 점검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게 되면 쭉 이런 리딩 문제들을 주고 그 다음에 답을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문으로 한번 이것을 변형시켜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엄마와 딸 간의 그런 대화문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롤플레이 연습을 해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표현들이 구어체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학습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몇 가지 예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AI를 활용하셔서 자기주도적인 영어 학습을 해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맞춤형 학습자료 제작 방법까지 알아보고 강의를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 강의이니만큼 전체 내용을 리뷰하고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이 강의의 목표는 학습 목적에 AI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 특히 국내 영어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영어 라이팅을 중심으로 AI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습자 스스로 이런 것들을 다 익혀서 자신만의 툴킷으로 삼아서 맞춤형 영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자기주도 영어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영어 학습을 위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영어 라이팅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능은 7가지였는데요. 자, 리딩 기능, 어휘 기능, Q&A 기능, 번역 기능, 첨삭 및 피드백 기능, 바꾸어 쓰기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학습 자료 생성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요구되는 영어 능력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AI 기능의 종류와 차별점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 툴 활용 능력 과 더불어서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명령어를 사용하거나 Q&A 로그로 질문하면서 영작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인 사고 능력, 그냥 무비판적으로 AI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또 그런 신빙성을 타진해보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과정을 주조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고 또 내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메타 인지 능력도 AI 학습 로그를 통해서 키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자기의 필요와 흥미와 수준에 맞게 이런 AI 기능들을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프 학습 모델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learn, 먼저 주제와 관련된 표현 등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I, integrate, 통합 단계를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합하고 직접 써보시고 또 질문하면서 그리고 궁금한 표현들을 찾아가면서 영작해보시고 F, feedback 단계를 거치시면서 글을 발전시키고 마지막으로 E 단계 역시 기억을 하셔서 extend, 확장하시는 학습, 즉 바꾸어 쓰기 기능 등을 통해서 표현력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그런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를 활용하면서 배웠던 이 모든 중요한 학습의 기회들과 어떤 학습한 내용들을 AI 학습 로그에 꼼꼼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AI 학습 로그를 영어 일기 쓰기에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영어 일기 워크북과 또 영작의 기능별로 정리된 프롬프트 목록 그리고 맞춤형 학습 자료 제작을 위한 명령어 목록 등을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QR코드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각 문서를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들은 구글 닥 웹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Make a copy, 여기 보이시는 파란 버튼이죠. 혹은 사본 만들기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클릭하셔서 자신의 문서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고 앞에서 설명드린 보이스 타이핑 기능 등을 활용하셔서 스피킹 연습용으로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작 실력, 나아가 영어 실력 레벨업을 위한 AI 학습 원칙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꼼꼼하게 배우기인데요. 에디팅 단계에서 첨삭 부분을 명시화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요청하셔서 AI 튜터로부터 꼼꼼하게 배우실 필요가 있고, 둘째는 질문하며 배우기입니다. 자, 우리가 영작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뿐만 아니라 첨삭 부분에 대한 팔로업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며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발전 방향 배우기입니다. 자, 틀린 것을 고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역별로 발전 방향을 배우고 가급적 이를 바탕으로 직접 글을 수정해 보시고 다시 에디팅을 받으셔서 반복적인 학습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넷째, 열심히 이렇게 시간과 또 노력을 기울여서 작성하신 글을 통해서 최대한 표현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바꾸어 쓰기 기능을 통해서 다양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문어체로 작성한 글은 스피킹을 위한 구어체, 회화 표현으로 바꾸어 보시거나 내가 생각해낸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는지 학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학습 과정 전반에 있어서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평가하셔서 이것이 제대로 된 결과인지 그리고 또 더 좋은 결과는 없는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시면서 추가 학습을 위한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AI 학습 로그를 통해서 반드시 정리하며 배우는 학습, 그리고 나를 위한 학습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또 능동적으로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하심으로써 영어 학습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을 위한 즐거운 영어 학습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응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